소리 나오나요? 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시험 때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한 10몇 주에서 지금 8주로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요약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교재를 어느 정도는 끝내드려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라도 이제 6개월 동안 기본적인 부분은 한 번은 보셔야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교재 보시다 보면은 지금 5장이 전학과 무효전력 제어 부분이고요. 6장이 뭐 개통의 경제 운영 부분입니다. 근데 장수가 몇 장 안 됩니다. 4장, 3장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빨리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고장 계산하고 안정도 부분도 이거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간다.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5장, 6장, 7장, 8장까지 그렇게 해봤자 지금 49페이지부터 뭐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니까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배웠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뭐 구장 부분하고 배전 쪽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발전 쪽도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좀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에 한번 다시 시험 문제 부분에서 정리를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제 오늘 오후하고 12월 29일 날 오후 때 관련적 문제 특강을 좀 더 해드릴 거고, 1월 달은 1월 5일하고 1월 26일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날짜는 1월 달에도 한 2번 정도 해서 더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1월 26일까지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월 3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2월 2일 날은 실질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1월 26일까지 종강을 해가지고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미리 예습을 좀 미리 좀 해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GC의 의의와 그 내용.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제 AFC하고 ELD를 합한 게 AGC입니다. 그래서 AGC는 일정한 주기, 2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면 이제 또 다른 것들은 이제 4초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보통 2초마다 개통 주파수와 각 발전기 출력을 측정해서 개통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급전에 따르는 발전기 출력을 증감발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인데 AFC하고 ELD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AGC 부분은 전력거래에서 지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EMS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GC가 구성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AFC하고 ELD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AFC가 뭔지는 아까 제어계, 전선계, 조정용 발전소, 전력계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FFC, FTC, TBC로 제어를 하고 있다. 여기는 SFC까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들은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FFC, FTC, TBC, 예? SFC까지. 요 바로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ELD 부분이 나옵니다. ELD는 이제 경제부하 배분입니다. 그래서 경제부하 배분이니까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송전 손실을 고려한 발전 비용의 최소화. 이게 바로 요 다음 장에서 배우시는 그 화력발전소에서 송전 손실을 무시를 하거나 고려했을 때 발전기의 경제부하 배분에 대해서 경제 운영에 대한 내용에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어 대상은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제한 조건은 발전기 출력의 상하한치가 나옵니다. 발전기 출력의 상하한치가 이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되는 거죠. 가능 출력 곡선 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상한치,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이 하얀치 해가지고 지상운전, 진상운전에서의 출력을 얼마만큼 내보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출력 배분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전력 조류 및 모선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게 바로 ELD라는 얘기입니다.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칭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하를 배분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경제 운용을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GC하고 AGC는 AFC하고 ELD의 협조 방식인데 그 협조 방식을 4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직병, 재병 해가지고 이걸 그림을 이제 여러 가지 그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쉬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직병재병에서 첫 번째가 직렬배분, 병렬배분, 직병재병에서 재는 재배분, 그 다음 마지막에 병은 병렬재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직렬배분, 병렬배분, 재배분, 병렬재배분. 그래서 직병재병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보호계정기 쪽에서도 그렇게 외웠었죠. 순정, 반정, 순한시, 반한시, 정한시, 성, 반한시, 순정, 반한시성, 정한시, 반정, 뭐 정한시성, 반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렬배분은 전력계통하고 발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AFC하고 ELD를 직렬로 연결했다는 얘기입니다. 병렬 부분은 AFC하고 ELD가 병렬로 발전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FC가 검출한 지역 용구 여기 보시면 발전기별 제어 신호를 뭐 여기 보시면 짧은 부하 변동은 AFC, 변동 주기가 큰 부하 변동은 ELC가 담당하는 합리적인 운용을 기할 수 없으므로 지금은 거의 채택되지 않는다. 왜? 직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부조작용에서 자동 주파수 제어가 AFC고 경제 부하 배분은 이쪽이죠. 미소주기, 장주기 부분이 여기인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이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병렬 배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된다고요. AFC에서. 단주기를, AFC에서 발전기를 단주기로 제어하기도 하고, 여기서 입력은 받아서 장주기로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병렬로 간다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컨셉을. 이거는 단주기, 장주기를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시 AFC만을 또는 ELD만을 사용하여 발전기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주기 성분은 경제 부하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직접 조정용 발전기에 제어 신호를 보내서 출력을 제어하나 경제 부하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배분. 그래서 이제 재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배분은 여기 부분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전기에서 다시 ELD 쪽에 시그널을 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그널을 한 번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본서 교재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디? 발전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렇게 미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편하게 외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개념으로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AFC에만 AR이 입력되고 ELD에서는 발전기의 출력을 짓게 한 후 경제 부하 배분이 되도록 다시 발전기의 출력을 재배분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AFC에서 들어온 거는 경제 부하 배분이 아닙니다. 미소주기만 이렇게 바꿔주고 있고. 근데 요 그림에서는 뭐라고요? 요 그림에서는 AFC하고 ELD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부하 배분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단주기 성분은. 그래서 여기서 단주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경제 부하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시그널을 여기서 발전기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 ELD를 통해 가지고 이 발전기의 양들을 경제 부하 배분이 되도록 여기서 미소된 그런 그 장주기 성분들을 발전기에서 이렇게 ELD를 통해서 다시 제어를 한 번 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일부 제어하고 여기서 일부 제어를 하기 때문에 경제 부하 배분이 안 일어났는데 여기는 경제 부하 배분을 하기 위해서 다시 ELD 쪽으로 시그널을 다시 발전기의 그 운전 상태를 보내서 다시 제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 부하 배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발전기의 출력을 재배분한다. 경제 부하 배분이 되도록 2차적으로 발전기 출력을 재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AFC 제어 따로, ELD 제어 따로 이렇게 병렬 재배분 우리나라 쪽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장주기 때. 아까처럼 이런 부분이 더 있어줘야 되는데 아까는 요거만 보고 이렇게만 갔는데 여기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렬 배분 방식과 재배분 방식을 결합한 거. 단주기 성분은 직접 AFC에서 제어 방법을 보내주고 나머지 장주기 부분은 ELD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게 경제 부하 배분이 되도록 다시 한번 ELD 쪽에서 다시 출력을 한 번 더 돌려준 게 바로 이런 병렬 재배분 방식을 우리는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셉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AGC나 EDC를 물어보게 되면 이런 제어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AGC는 매 4초마다 제어 신호를 보내고 시그널은 뭐라고요? 아까 2초마다 받아가지고 4초마다 제어 시그널을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입력은 몇 초라고 되어 있었죠? 입력은 2초마다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력은 4초마다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다? 제어 조건은 12초 플러스 마이너스 12초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근데 주파수 변동량은 0.1Hz가 기준이다. 최대 이제 12초 개념 내에서 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맥시멈. 4초마다 보내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최대 편차가 12초를 넘어가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죠. 맥시멈, 미니멈. 그러니까 4초마다 한 번씩 보내는데 그건 뭐냐면 세 사이클일 거 아닙니까? 그 세 사이클 내에서 뭔가 이루어지게끔 운동량을 맞춰놨다는 얘기죠.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끔. 뭔가 입력은 2초마다 받습니다. 출력을 4초마다 받는데 4초마다 받아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좀 더 기다렸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맥시멈 12초 안에서는 뭔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뭐냐? 왜? 우리가 지금 AFC의 조건이 뭐였죠? 수초, 그 다음에 10초, 2분, 3분 이렇게 나가져 있죠. 맥시멈 12초 안에서는 그 미소 변동폭을 움직이게끔 자기네들이 어떤 시간 편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분에 한 번씩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내주는 건 4초마다 한 번씩 보내주는데 그 맥시멈 부분은 12초 안에는 뭔가 행동이 일어나게끔 해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개념은 틀려진데 유효전력을 제어해서 주파수를 제어하는 거 PF 컨트롤, 무효전력을 제어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거 QV 컨트롤인데 여기서는 이 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파수하고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7장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효전력을 제어해서 전압을 조정했을 때, 그러니까 전압을 더 민감하게 된다라는 것들은 수식으로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주파수 제어 부분을 부하가 적다. 그러면 발전량이 많으니까 가속하겠죠. 가속하니까 주파수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하가 많으면 발전력이 떨어지니까 회전자가 감속하겠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저하된다. 이런 주파수 제어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이런 속도 조정률에 의해 가지고 주파수는 유효전력의 증감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전압 제어는 단거리 송전선로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P는 VI 코사인 세타 한상일 때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전압 강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압 제어가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수전단 전압하고 관계로서 역률 조정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범용적인 이렇게 설명 방법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보시고 대부분 이런 부분보다는 7장에 있는 그런 이제 무효전력의 변동에서 전압이 변동됨을 설명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번외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쓸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바로 예제 7-3이 단거리 송전선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쓰고, P는 그렇게 갖다 쓰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7-3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제어는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주기는 2분에서 3분, 10분에서 20분, AFC로 한다. 근데 장주기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자동 운전이 아닌 수동 운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주기 부분은 10분하고 20분을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수동으로 이제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제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발전기의 전압 조정, 그 다음 변전소의 전압 조정, 그리고 배전용 변압기의 전압 조정. 이런 식으로 전압 조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정전압 송정 방식을 우리는 사용하기 때문에 송전단하고 수전단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압을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송전단은 뭐냐입니까? 발전기에서 전압 조정을 해주는 거죠. 발전기에 여자 전류를 가감해서 전압 조정을 해준다. 수전단에서는 조상 설비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조상 설비 내에서. 전압 조정 방법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통 주파수의 변동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왜 제어를 해야 되는지, 아까 좀 회전기에 대한 속도가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방식들이 뭐가 있는지, 예? FFC, FTC, TBC 같은 방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재전 조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발전기 출력 주파수 관계. 아까처럼 마이너스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예? 속도 조정률은 F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밑에가 P가 들어간데, 밑에 Fn분의 F1-FT였죠? 왜? 전격 주파수분의 주파수 변화량. 이 전격 전력분의 Pn분의 P1-P2의 100%. 네, 델타. 이 속도 조정률. 가버너 프리 운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 부하 변동 종류. 미소주기, 장주기, 단주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제어 분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돼가지고. 부조작용.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파수 유지를 위한 운전 제어 방식들이 뭐가 있는지. 요건 이제 개통 특성 정수. 개통 정수를 이제 전력 주파수 특성과 부하 주파수 특성으로 나눠가지고 주파수 제어 원리로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개통에 대한 발전기에 대한 주파수 특성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 대한 주파수 특성을 합한 개통 특성이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2번에서 3번. 먼저 1번에서 델타 R만큼 부하가 늘다 보니까 2번으로 내려갔죠. 주파수가 떨어졌죠. 그래서 그 주파수를 요 F 3번까지 올려주기 위해서 델타 G를 더 늘려줬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주파수 제어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된다. 개통정수에는 KG하고 KL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속도 조정률하고 관계에서는 아까 속도 조정률은 어떻게 P100 그리고 델타 P, 델타 F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K 관계로 해서 돌려서 설명해줬던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 조정률 발전기의 구비 조건 딱 하면 어떻게 돼 있었죠? 어떤 미소한 변화에 대해서도 응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연간 AFC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른 영향, 송전 손실이라든가 전압 변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 4가지 구비 조건을 써주시면 되고요. 용량 조건은 뭐라고요? 이게 주파수 조정용이다 보니까 아까 미소주기나 단주기 쪽에 대해서 용량을 선정해서 발전기의 뭐 용량이 좀 커야 된다. 아니면 그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AFC 원리 설명드렸었죠. FFC, FTC, TBC 그런 특성하고 조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AGC에서는 AFC하고 ELD를 정의하고 제어 방식은 직병 재배분해가지고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 근데 우리나라는 병렬 재배분을 쓰는데 왜? ELD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이 발전기에 경제 부하 배분을 하기 위해서, 경제 운영 조건을 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하고 틀리게 이 교재에 있는 걸로 보시면 좀 더 외우기가 쉬웠죠. 왜?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죠? 전력계통이 있었고, 밑에는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AFC가 있고, ELD가 있었고, 직렬로 가면은 이게 바로 직렬 배분이고요. 병렬로 가면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병렬 배분이고요. 재배분은 얘가 가고, 얘쪽은 안 가고,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자기가 재배분 하는 거고요. 병렬 재배분은 여기다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컨셉을 가지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교과서에 있는 거를 보시면 좀 헷갈리는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른 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주파수 제어의 필요성, 경제부하 배분, 주파수 특성 정수, KG 계산, 발전기 출력 계산, 퍼센트 KG 계산, 주파수 변화량. 여기는 계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주파수 조정 방법, 조종용 변압기 유효 무효 전력 제어, 병렬 운전 중 동기 발전기 출력 증가. 자, 보시면은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 똑같이 나왔죠? 발전력, 소비 전력이면 주파수 상승하고 주파수 제어 필요성, 수용가 측에서 문제, 운영자 측에서 문제 이런 것들 조금 더 내용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 주파수 제어 원리는 EMS 쪽에서 이렇게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제어장치, 전성계, 조종용 발전소, 전력계통. 그래서 제어 대상이 어떻게 되고 제어 장치가 어떻게 되고 전성기가 어떻게 되고 조종용 발전소가 어떻게 되는데 이 제어 장치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제어 방식을 어떻게 한다. 동작 방식을 어떻게 한다. 조작 방식을 어떻게 한다. 설명 나왔지 않습니까?
제어 방식은 FFC, FTC, TBC, SFC 이런 게 있다. 근데 조작 방식은 비례 동작, 비례적 분동작. 조작 방식은 연속 조작, 간헐 조작. 아까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주는 것들을 이런 답안지를 보고 조금 더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여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림이 있으면 간단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FTC가 어떻게 되는지, TBC가 어떻게 되는지, 단독 계통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조합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전기사업법상의 규정은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0.1Hz로 목표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2초마다 받아가지고 4초마다 내보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2초 최대 맥시멈 시간 편차를 가지고 60%에서 0.1Hz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동 주파수 제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주파수 제어하고 경제 배분원과의 협조. 이게 뭐라고요? AGC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AGC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예? 단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화력에 배분하는 게. 단주기 같은 건 수력 발전에 배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소 변동 부분 같은 거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수력 발전에서 커버하겠다. 아니면 가스터빈 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 직병제병에서 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요거는? 특징이 나왔죠? 병렬 재배분이 병렬로 돼 있죠? 단주기, 장주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아까 돌리면 똑같죠? 이게 전력계통하고 돌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병렬 재배분이 되겠죠?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 그림이 잘 안 외워질 경우는 아까 그 그림으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그림 외우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서는 여기 부분만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그리려면 또 헷갈려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요 그림만 가지고 또 설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제어 방식. 요건 이제 프로그램, 제어 계통의 프로그램인데, 한전에서는 PSS/2로 하고 있고요. EMTP는 이제 포트란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직도 한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SCAD, EMTDC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디오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런 부분은 약간 석사급 이상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좀 그래픽적으로 보기가 잘 돼 있으니까. 얘도 베이스가 EMTP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씁니다. 사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일반 부분인데, 그 외에 이탭이라든가, 에드사라든가, 여러 가지, SKM 파워툴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스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랜트 쪽에서 이런 그 개통 해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럼 전력 개통 해석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25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외 매트랩이라든가, RSB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뮬링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은 답안지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파수 특성 정수. 주파수 특성 정수가 두 개가 나오죠? 뭐냐? 발전기 주파수 특성하고 부하의 주파수 특성 정수. 그래서 이런 것들 주파수 특성 정수를 가지고 1번, 2번, 3번을 해가지고 이게 주파수 제어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도 이걸 세 개를 한꺼번에 그려주시는 게 한눈에 잘 보인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드렸던 걸 답안지에서는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은지. 그래서 얘는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게 중요하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PG에서 PL을 빼주는 부분이다. 예? 나중에. 요거는 커진다. 왜 이런 개통 특성 지수가 왜 켜지는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속도 조정률에서 F, P 나와서 결론은 뭐다? K하고 개통 특성 정수하고 요 속도 조정률하고 관계를 이끌어내는데 얘는 뭐였죠?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있었고 메가와트 퍼 0.1 헤르츠가 있었고 퍼센트 메가와트 퍼 헤르츠가 있었죠. 퍼센트 메가와트 퍼 헤르츠 할 때는 이제 100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다 개통 용량에다 100이 올라간다. 개통 용량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요 정도 주파수 정수가 나온다. 이거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이만큼의 개통에서 500메가와트 화력기가 4대가 있었습니다. 80메가가 3대가 있었습니다. 조속기 프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속도 조정률이 화력기는 5%, 500메가짜리 4대가 그리고 얘는 4%였습니다. 요게 특성 정수는 어떻게 되겠냐? 예제 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대, 요거 3대, 특성 정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주파수 특성 정수 KG를 넣는 겁니다. 500의 KV는 여기 뭐라고요? 500메가와트죠.
메가와트 포 100Hz 해야 되니까 얘가 100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속도 조정률 5니까 5가 들어가고 주파수는 60이니까 60이 들어갔다. 이건 뭐냐면 500kW짜리가 1Hz마다 166.67만큼을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특성 정수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 1Hz 동안에 몇 메가와트를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이 특성 정수라고요. 발전기 특성 정수입니다. 그게 아까 이게 이렇게 돼 있었죠? 주파수 변동에 따라서 얘가 반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라는 걸 안 붙였습니다. 지금은. 왜? 얘 자체로만 보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KG하고 KL을 이용해가지고 주파수 제어를 할 때, 한 대가 탈락됐을 때 얼마만큼을 발생할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 값을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80에 4%짜리니까 33.3만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수력이 분담하는 건 또 적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 용량이 작으니까 그런 것 뿐입니다. 얘가 용량이 크면은 그만큼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얘 밑에가 낮아지니까 이 값은 더 커지겠죠. 이가 뭐라고? 기울기라고요. 아까 얘 속도 조정률이 이렇게 낮으면은 속도 조정률이 요게 낮다는 얘기죠. 요게 낮다는 거는 요게 기울어졌으니까 이 피 값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여기선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밑에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분담하는 이 부분은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그림으로. 주파수 특성 정수 KG는 전체 4대, 세대니까 이만큼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발전기가 뭐였죠? K는 KG인데 KG가 뭐라고? 시그마라고 그랬죠. 다 합해진다고요. 발전기를 다 더한 게 KG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766.79 메가와트 포 헤르츠인데 그걸 0.1 헤르츠라면 그걸 0.1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요게 나중에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0.1을 곱해야 되는지 10을 곱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 왜? 그러면 여기는 요거를 0.1로 나눈 게 이거니까. 예? 요걸 보시면 요거를 0.1로 나눈 거 아닙니까? 요거를 0.1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값을 이쪽으로 넘겨줄 땐 10을 곱해주셔야 돼요. 왜? 0.1을 헤르츠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KG는 메가와트 포 0.1Hz가 되죠. 여기다 메가와트가, 퍼센트 메가와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00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700, 요거를 퍼센트 KG로 맞추려니까 이거 단위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 결론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게 퍼센트에 대한 KG죠. 이거. 메가와트 포 헤르츠인데 이거 퍼센트가 들어갔으니까 퍼센트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100이라고요. 이게 76.679 들어가 100 들어가고 정적 용량의 한 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 KG는 이만큼 담당한다는 얘기죠. 왜? 개통 용량이 이만큼인데 요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그 전체적인 개통 용량에서 얘가 커버하는 부분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마지막에 물어본 거죠. 마지막에. 이 부분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세 가지를 다 같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지금. 자, 지금 또 다른 개통 용량의 전격 출력은 요거죠. 주파수가 3Hz로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상승했으니까. 발전기 출력은? 예? 떨어져야 되겠죠? 얼마나 떨어졌냐? 속도 조정이 4%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50에 60에 이게 P2고 이게 F2다 그러면 P1은 얼마냐? 60.3Hz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수식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건은. 그러면 여기 부분에 속도 조정률이 나왔으니까 N1, N2 해가지고 이걸 넣는데 이렇게 보시면 60.3Hz 기준분에 60.3Hz 떨어졌으니까 5만 나누기 P1으로 떨어지면은 얼마만큼 떨어졌을 거다 해가지고 P1을 계산하니까 43,750이 나왔다 이거죠. 왜? 떨어진다면서요. 왜? 저기 보시면 60Hz가 50MHz입니다. 60.3Hz면 당연히 이게 떨어지겠죠. 그 떨어지는 걸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속도 조정용을.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제가 아까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요건 별에입니다. 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복잡합니다. 나중에 다 이렇게 계산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럼 뭐냐? KG 관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KG가 얼마인지. PN 곱하기 여기 PN이 얼마였죠? 50 곱하기 100. 델타 4, 60 그러면 20.833만큼의 얘가 슬로프대로 움직인다 이거죠. 20.833만큼. 그럼 0.3Hz만큼
바뀌게 되면 얼마나 감소를 하느냐, 그 값들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그림 나왔죠? 요 기울기가 얼마냐, 이거죠. 요 기울기가. 예? 헤르츠마다 나는 20.833만큼 이게 움직인다. 그럼 0.3헤르츠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면서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면서요. 그럼 그만큼 얘가 감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감소가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KG가 뭐라고요? 20.833이 나왔고, 델타 F는 0.3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요거 요만큼 6.25메가만큼 감소가 됐을 거다. 그럼 얘 부분은 원래 있던 여기 부분에서 요 감소된 만큼을 빼주니까 요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43.75메가와트가 여기서 계산한 44.75kW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 43.75메가와트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실 때 나중에 요 발전기 주파수 특성 정수할 때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는. 나머지는 다 플러스고. 이걸 이용해서 또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700메가와트하고 1000메가와트가 두 대씩 있습니다. 근데 무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5가 있고 3%가 있습니다. 근데 부하가 1300이 걸려있다는 얘기죠. 1300이 걸렸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700하고 1000이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걸리고 여기서 얼마만큼 걸리겠죠. 근데 얘 특성에 따라서 나눠서 걸리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특성별로 해가지고 얼마 걸리고 얼마 걸리면은 그 경제부하 배분을 하게 되면 1300 부분에 대한 합이 나오겠죠. 보시면은 KG는 아까 지금 속도 조정률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700메가와트가 100이 걸리고 속도 조정률이 2.5%가 걸려있다. 그러면 얘는 466.67메가와트 퍼 헤르츠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계산하게 되면 얘가 1020인데 0에서 1300으로 증가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1022만큼을 갈 수가 있는데 얘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 1300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0에서. 지금 얘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체 1Hz당 1022메가와트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 0에서 지금 1300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0에서 1300으로 올라갔으니까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에서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의 주파수 변동폭이 생기겠죠. 1Hz 동안 1000을 하는데 그만큼 주파수 변동폭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 주파수 변동폭이 생겼으니까 얘는 그 주파수 변동폭 동안에 700메가와트가 이만큼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1000메가와트가 이만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파수 변동폭만큼 어떤 1300메가와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얘는 이만큼 발전할 거고 얘는 이만큼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이게 1300메가와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 두 개를 합하면은 이게 1300이 되죠. 왜? 600에다 이게 700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념은.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돌려서 계산하시는데 그때 계산해 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발전기 주파수 특성, 속도 조정률하고 요 관계. 요걸 모르시면 안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 수식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되는 거는 발전기 주파수 특성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는 거죠. 자, 요건 또 다른 겁니다. 다른 유형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전격 출력은 350메가와트입니다. 근데 발전기는 300메가와트로만 운전하고 있습니다. 전격 출력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0.25Hz로 저하됐다. 그럼 나중에 이제 계산하실 때 이 전격 출력이 아까 그 개통 용량분의 350분의 뭐 이렇게 퍼센트 메가와트 퍼 0.1Hz 할 때 밑에 이건 뭐라고요? 전격 출력이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300메가와트로 발전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출력은 350이니까 350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60Hz에 350메가와트에 4%짜리가 0.15Hz가 저한 겁니다. 여기다 300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300메가와트로 운전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350메가와트의 특성이 4%짜리니까. 그렇게 넣어주게 되면 350메가와트짜리는 145.83메가와트만큼 운전할 수 있는 특성 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P는 마이너스를 이때 붙이는 겁니다. 여기다. 그 전에 뭐 다른 것들은 마이너스를 붙이기 나름인데 앞에서도 다 발전기를 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 놓으시는 게 낫죠. 근데 여기 보시면 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느냐? 반비례니까. 그럼 마이너스 145.83만큼 하는데 주파수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는 건 뭐죠? 늘어났다는 얘기죠, 출력이.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얘가 앞에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21.8387호만큼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P가 350인데 321.875만큼 발전을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뭔가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주파수가 떨어졌고 주파수 떨어지는 것만큼 제 주파수를 올려주려면 이만큼의 발전을 갑자기 해줘야지만
주파수가 나중에 안정화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용량으로 봤을 때는 개통 용량은 얼마?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개통 용량이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 있네요. 3000메가와트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단위 3개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바꿔줘야 되니까. 결론은 뭐냐? 발전기 개통 특성 점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요거까지는 발전기에 대한 특성 점수였고, 이건 전체 발전기가 개통해서 미치는 전체 개통 용량분의 특성 점수는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3000메가와트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 3000메가와트분의 K 요 값이 들어가고, 이 값이 얼마였죠? 아까 145.83이 들어갔죠. 요 값이. 그리고 여기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퍼센트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전체에서 4.81% 메가와트 퍼인데 여기서는 헤르츠였으니까 여기도 헤르츠가 되는 거겠죠? 여기 0.1헤르츠였다 그러면 여기도 0.1헤르츠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준은. 요 끝에는 이제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메가와트 퍼 헤르츠하고 메가와트 퍼 0.1헤르츠. 근데 메가와트 퍼 0.1헤르츠를 쓰는 경우는 10을 나눠줘야 된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퍼센트로 갈 때는 여기 밑에 부분이 개통 용량이고 100이고 요 뒷단위에 따라서 수치가 틀려진다. 요거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0.1헤르츠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바뀌어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메가와트 퍼 0.1헤르츠라는 단위가 좀 많이 나옵니다.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헤르츠로 바꿔서 써주시거나 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다. 여기는 그냥 헤르츠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딱. 근데 여기는 단위가 어떻게 됐죠? 여기는 0.1헤르츠죠.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100메가와트 5대, 200메가와트 5대, 1200. 1200에 지금 부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0에서 1300으로 했었지만. 근데 속도 조정률이 얼마라고? 3%, 4%입니다, 지금. 자, 정적 운전 중인 이 200메가와트짜리가 한 대가 탈락했습니다. 그럼 발전기는 몇 대가 움직일까요? 100메가와트 5대하고 200메가와트 4대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조건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100메가와트가 발전기 및 200메가 발전기의 출력 변화량은 어떻게 됐냐. 예제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반드시 기본서에 있는 예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기본서에 있는 책을 막 넘겨보십시오, 지금. 기본서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제 문제들은 한 번씩 다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강의에 있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 특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관연도 문제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평상시 때는 계속 관연도 문제를 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60일 남았을 때니까. 평상시 때는 기본서를 계속 넘겨가면서 전체적인 컨셉을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으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런 게 나오고 여기에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만 넣어놓고 있다가 60일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관연도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만 계속 반복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계속 그것만 보다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이 머릿속에서 나가니까. 그래서 병행을 해가면서 지금부터는 같이 병행해가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00메가와트 5대, 200메가와트 5대인데 얘는 3%, 4%인데 PL은 1200이다. 이렇게 딱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넣고 주파수 특성 정수 KGS 해가지고 넣어서 보면은 100일 때, 200일 때 주파수 특성 정수가 나왔죠. 이 특성 정수를 갖다 써먹는다는 얘기죠. 왜? 뒤에서 얼마만큼 변동이 됐는지. 왜? 하나가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탈락이 됐으니까 아까 그 탈락된 것만큼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럼 K는 이렇게 해서 0.2에 대한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넣어서 보시면은 KL은 개통 부하 용량 나왔죠. 이거를 2메가와트로 바꿨죠. 헤르츠로는. 예? 그거를 K 용량으로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개통 용량이 1200이고, 예? 이렇게 해서 24메가와트 퍼 헤르츠로 바꿨다는 얘기죠, 얘는. 또. KG는 전체 부분은 100kW짜리가, 100메가와트짜리가 5개, 그리고 200메가와트짜리 4개, 그리고 KL이. 요 KL만큼이 지금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의해서 발생된 겁니다, 요거는. 예? 뭐라고요? 전체적인 합이 발전기에서 다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 발전기에서 출력이 모자란 경우는 부하에서도 자기가 자기 제어성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35.1 메가와트만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통 특성 정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00 메가와트가 탈락이 되면은 635.1만큼을 내가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전체. 요거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거, 부하에서 공급하는 것까지 합해서 개통 특성 정수라는 건 전체가 다 합해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만큼만의 주파수 변화만 생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응용된 게 이 24라는 이 부분이 하나가 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에 문제하고 틀린 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요만큼의 주파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얘 부분에 특성 정수가 있었으니까 주파수 변화가 생기면은 얘 발전기의 용량들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 주파수를 넣는 거죠. 여기다. 주파수 변화만큼. 그러면 얼마만큼 발전량이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각각의 발전기가 얼마만큼을 발전을 했는지. 요걸 이제 곱해 주시면 되죠. 17.72 곱하기 4개를 하면은. 요건 5개죠. 요거는 4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17.72 곱하기 5개면 5, 1은 5, 5, 7에 35 해가지고, 한 90 정도 되겠죠. 요거는 4니까, 이거 100 줘도 되죠. 190 해가지고 한 200MHz 정도가 지금 부하가 탈락됐다면서요. 200MHz 정도를 얘가 지금, 맞춰주는 거죠, 지금. 발전기에서. 탈락된 것만큼을 더, 발전기 한 대가 죽었으니까 그 죽은 만큼을 이 발전기들이 분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담을 해서 맞춰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맞춰주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의해서도 이 발전기의 특성 정수 전체가 조금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기존의 유형의 문제에 약간 응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더 보시고요. 요거 아까 기본서에 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60MW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여기 40이 있고 20이 있죠? 예? 병렬 운전에서. 근데 속도 조정료는 2가 됐고 3위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60에서 32로 부하가 줄었다. 그러면 이 전격 출력이 이만큼에서 줄겠죠? 얼마만큼 줄어서 32만큼 분담을 할 거냐? 30이라면 얘가 20을 공급하고 얘가 11을 공급하느냐? 그건 아니죠. 속도 조정률이 틀리니까. 그걸 이제 계산한 겁니다. 자, 40에다 곱하면 얘는 33.333, 얘는 11.111. 그래서 전체적인 특성 정수는 44.444를 곱해주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60에서 32만큼 떨어졌으니까 부하 변동량은 28이 되겠죠? 28만큼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44.444니까 0.63Hz만큼 떨어졌다 이겁니다. 주파수가 떨어졌으니까 이 주파수 떨어진 거를 여기 용량에다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30.333에서 0.63을 하면 21이 있고 7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28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예? 요런 만큼 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는 이렇게 된 겁니다. 떨어진 것만큼을 거꾸로 계산해서 얘만큼 발전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합계가 얼마다? 30이다 이거죠. 아까 얘가 20이고 12가 아니라 얘가 19고 얘가 13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특성 정수가 틀려지니까. 속도 조정률이 틀려지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여기서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요거. 문제가 1100MW 부하. 1000MW짜리 발전기 한 대가 탈락했습니다. 주파수가 0.142Hz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00MW짜리가 5대가 움직이고 있고 500MW짜리가 10대, 350이 10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요 한 대가 탈락을 한 겁니다, 지금. 근데 1100MW니까 지금 이만큼 움직이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5000에다가 4000에다가 3500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공급은 이만큼의 부하만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마력짜리가 하나가 떨어져도 이걸 공급하는데 지장 없겠죠. 왜? 발전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다 보면 이 발전량보다 더 큰 부하가 떨어지면 얘는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문제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142Hz 떨어졌습니다. 주파수가. 한 대가 떨어지면서. 얘는. 그럼 조건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주파수가 마이너스 0.142Hz입니다. P는 1000MW가 떨어졌습니다. 주파수 특성 정수는 이렇게 하게 되면 416, 238, 또 350짜리는 또 틀리겠죠? 각각의 부하 변동이 틀어진다는 얘기죠. 거기서 한 대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한 대를 빼준 겁니다. 요건 8대, 10대. 아까 5대, 8대, 10대였죠? 그걸 다 합하면 이만큼의 특성 정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계산하게 되면 요만큼의 시스템적인 개통 특성 정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발전기에 대한 특성 정수를 빼면 이만큼의 부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발전량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계산한 겁니다. 근데 얘는 아까 별해라고 그랬죠, 별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 416.67에다가 주파수 0.142Hz 했으니까 59.167, 얘는 33.81, 요거는 27.61만큼 발전량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요게 4대를 곱해 보십시오. 요걸 5대를 곱해 보십시오. 요거를 10대를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합이 이제 1000메가와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하고 다르게 이제 별회로 또 풀어봤을 때, 그건 여러분들이 풀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자, 요게 25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연락선에 대한 전력이 얼마냐? 중요한 건 탈락 전의 연락선 전력은 0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문제를 보시면은 A계통에 350. 예?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발전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발전기가 얼마만큼의 용량이 있는지 모르는데 뭐라고요? 개통 정수가 나왔습니다. 40메가와트 포 0.1Hz, 80메가와트 포 0.1Hz. 제가 얘기 드렸죠? 0.1Hz로 많이 표현이 된다라고 해요. 예? 그럼 여기는 40메가와트만큼이고 80메가와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350만큼이 탈락이 됐습니다. 350이 탈락이 됐으면 이 계통에 대한 것들을 350만큼은 부족한 걸 여기 채워주겠죠. 근데 여기도 계통 특성 정수가 있으니까 뭔가 발전을 해서 이쪽으로 더 보내주겠죠. 그 보내준 값이 얼마를 더 보내줬느냐. 계통 주파수가 얼마가 떨어졌고 여기서 발전한 부분, 여기서 발전한 부분에서 계통 주파수가 떨어진 부분하고 이 연락선 전력이 얼마가 변화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25점짜리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알고 나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서 이걸 바꿨습니다. 헤르츠로. 400, 800. 근데 델타 P는 350만큼 간다. 근데 여기 지금 몇 헤르츠가 떨어졌다는 게 나와 있죠? 예? 나와 있나요? 안 나왔죠? 왜? 350이 떨어졌다고 나왔으니까 그 헤르츠는 여러분들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요거 헤르츠 계산할 때 요 마이너스만 들어가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헤르츠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개통 특성 정수 해가지고 P하고 F로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개통 특성 정수를 구했는데 지금 발전기의 개통 특성 정수는 나왔는데 예? 발전기 용량하고 지금 부하가 얼마만큼 탈락해서 헤르츠가 변화됐는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지금 발전기 주파수 특성 정수가 1200이고요. 350만큼이 탈락됐으니까 얘는 주파수가 이만큼 변동이 됐다는 걸 여기서 유출을 해내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주파수가 유출되면 여기다 이 값을 넣어가지고 이 개통 정수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게 되면 여기서 얼마만큼 발전되고 여기서 얼마만큼 발전됐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탈락된 만큼 350만큼 발전된 걸 여기서 계산되고 나면은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 연락선 전력도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때 이 800 부분에서 주파수가 이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죠. 아까는 400 부분에서 주파수가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이만큼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33.33하고 예? 또 다른 걸 계산하면은 이건 지금 뭔가 하나 빠졌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더하게 되면 그 값이 35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50이면은 얘가 여기서 발전한 양, 얘가 이쪽에서 발전한 양. 그러면 이 발전량이 어떻게 되죠? 아까 마이너스 PT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죠. 그러면 그 값이 나오겠죠. 여기 얼마만큼 움직여졌다는 게 그게 나옵니다. 이건 지금 다른 데 한번 또 나오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주파수 조정 방법. 왜 주파수가 저하되느냐? 예? 안정도가 저하되고 이런 부분. 탈락된 경우에 대책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목표는 어떻게 된다? 60 플러스 0.1Hz. 목표. 규정은 0.2Hz가 규정이고요. 개통사고 시 조속기가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이건 아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했던 내용을 원래는 어떻게 된다? QV 컨트롤을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준다. 7장에 나와 있는 기본서의 7장에 나와 있는 7-3으로 설명했는데 아까 거기는 단거리 성전설로 해가지고 전압강으로 표시를 했다. 그건 이제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더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다른 거. 예. 자, BF 컨트롤 어떻게 한다? 재전, 조전, 외란, 부하 변동.
그러면 제어장치가 뭐고, 전송기가 뭐고, 조종용 발전소가 뭐고, 전력계통이 뭐고, 제어장치를 어떤 식으로 제어하고, 동작하고, 예? 조작하고, 이런 내용들 나왔었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어장치에 대한 제어 방식, 동작 방식, 조작 방식. 이렇게 써주시고. 왜? 답안지를 윤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그대로 써준다. 이거는 뭐다? 이 그림 그려지고 제전, 조전을 하고 제어장치 설명해주고 전송장치, 발전소, 전력계통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AFC 목적 60 플러스 0.1Hz인데 어디 측면에서 봐야 된다? 계통 운영자 측면에서 보는 거, 그리고 수용가 측에서 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변동 원인이 뭐가 있는지. 예? 부하 변동, 아까 주파수 변동 원인이 뭐라고요? 사고나라든가 부하 변동. 그러니까 발전기 탈락이라든가 부하 변동, 그리고 수차의 흡출관, 뭐 조속기 자체의 난조, 뭐 개통사고 이렇게 설명됐던 그런 것들을 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하 변동은 어떻게 해요? 매년, 매월, 그 다음에 주간별, 그 다음 계절별, 시간별, 분단위별, 초단위별. 이 내용 아까 부하 변동에 대한 걸 써주시고, 그 다음 부조작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뒷부분에서 부조작용 이렇게. 부하 변동을 하기 위해서 부조작용을 해서 해줬다. 이 장을 왜 제가 자꾸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 요 장이 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만 전력계통의 나머지 내용을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QV 컨트롤도 그렇고 10장의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용에서도 어떻게 EMS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을 보시면 여기는 자동운전, 여기는 수동운전이라고 해놨죠. 여기까지는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여기는 수동운전인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10초 이하, 2분, 3분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어 방식, FFC, FTC, TBC 딱 나오죠. 그거 똑같이 나오는데 그거의 제어 방식의 혼합 부분 나오면 되는 거고요. 자, 주파수 변동 원인, 부하급변, 발전기 돌발 탈락, 부하의 돌발 탈락. 그거에 대해서 공급자 측, 수용가 측에 대한 영향. 예? 대조는 대용량 전원 계통 탈락 시 문제점. 이건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동 발전 제어 같은 경우는 AFC하고 ELD 협조 제어 어떻게 되는지. 여기 EDC라고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요걸 AGC 말고 EDC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런 내용도. 주파수 제어. 설명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재전조전. 예? 직병재병이죠. 직병재병. 직병재병. 근데 얘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왜? 여기서는 아까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 그림 콘셉트로 맞춘 겁니다, 지금. 그림을 통일을 해준 거죠. 우리 교재 그림이 편하시면 그걸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짬뽕이 돼 있다 이거죠. 그 교재에는. 기본서 책에는. 경제급전. 이건 최적 전력 조류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주파수 특성 정수 아까 이렇게 내려와서 요거 다 보셨죠? 속도 조정률 가지고 개통 특성 정수하고 속도 조정률과의 관계를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셨죠? 퍼센트 K 이건 예제를 풀어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하의 주파수 특성, 전력계통의 주파수 특성, 주파수 제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주파수 제어 원리가 어떻게 된다? 1번, 2번, 3번으로 간다. 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주파수 유지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반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전력주파수 특성 이건 연구반 교재입니다. 주파수 특성 정수를 보시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죠. 네? 발전기에만.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왜? 반비례니까 이게 특성 정수가. P하고 F하고 관계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이너스가 붙는 건 아까처럼 발전량 계산할 때 이게 마이너스 잘못 붙여버리면 계산값이 틀리게 나와버립니다. 그 계산값을 잘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하가 증가하면 주파수가 저하죠. 예, 부하가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됩니다? 여기 주파수가 저하됐죠. 발전력을 증가했다. 부하의 주파수 특성 여기 마이너스가 안 붙었죠. 저긴 K지고 여긴 KL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체 주파수 특성을 더할 때는 그냥 KG하고 KL을 더하는데 그 안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상은. 가버너 프리운전이 뭐라? 속도 조정률 내에서 자기가 미소 변동 부하에 대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출력을 조정하는 거다. 주파수 추정 운전을 한다 이거죠. 주파수에 맞게끔. 부조작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초, 2분, 3분, 10분, 20분.
요 그림, 부하의 변동용량, 부하의 변동시간. 이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별로 이제 나눠지는 부분들을 또 써보시면 되고요. 조속기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뭐라고요? 속도 조정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속도 조정률. 그래서 속도 조정률이 나오고 그 속도 조정률을 이용해서 개통 특성 정수하고 관계. 속도 조정률과 개통 특성 정수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 개통 특성 정수하고 속도 조정률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 %K 나와있죠. 헤르츠를 0.1Hz로 바꾸고 개통 용량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그 아까 그 여기서는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AGC에 대해서 설명하라 아니면 AFC에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아까처럼 그런 그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위한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실제로 계산한 문제가 한 6가지 유형의 문제 있었죠. 그 6가지 유형의 문제를 다 한번 개개인별로 풀어보시고 그 유형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까 형태는 똑같은데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력 변동량이 각각의 발전기에서 얼마만큼 출력을 더 내줘야 되는지, 얼마만큼 주파수가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발전기에서 얼마만큼 발전기가 한 대가 탈락됐을 때 얼마만큼 발전을 하는지 이런 양 같은 것도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속도 조정률은 일반적으로 수력은 뭐 3에서 4%, 화력은 5에서 6%, 뭐 원자력은 8% 이렇게 식으로 올라갑니다. 속도 조정률이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주파수에 대한 부분은 커진다는 얘기죠. 주파수 추적 능력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발전량은 작다는 얘기죠. 발전기를 이렇게 출력을 올리거나 하는 것들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된다? 양수 발전이나 수력 같은 것도 응용을 하죠. 왜?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만큼. 그래서 걔가 속도 조정률이 낮지만 부하 변동폭은 높다는 얘기죠. 조속기가 민감하다, 소공성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파수 조정용 발전소의 구비 조건, 용량 선정.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죠. 용량 선정, 구비 조건, 고려사항, 제한 요소, 이런 것들. 구비 조건 나오죠. 아까처럼 이런 것들을 보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한 요소가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력하고 화력이 좀 더 틀려지니까 이런 내용들은 한 번 더 봐주시면 됩니다. 주파수 조정용 발전소의 수화력 장단점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력 같은 경우는 이번 단점이 이제 그 화력 발전, 양수 발전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량의 조건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하 중심력은 멀죠, 저쪽에. 그러니까 송전 손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얘가 지금 허용 변동폭이 큰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도 조정률이 작은 대신에, 예? 아까처럼 부하는 많이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부하 시에도 효율 저하가 적다. 예, 이런 부분. 왜? 이런 것들이 주파수 조정용 보통 일반 그 수력 발전소가 많이 쓰여지니까.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여기 조종 용량에 제약이 없죠. 용량이 크니까.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효율 저하가 크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PF 컨트롤 하면은 FFC, FTC, TBC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제어 장치, 전송 장치, 그다음 조종용 발전소, 전력 개통, 재전, 조전 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어 방식, 동작 방식, 조작 방식. 이건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이런 정도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송계가 뭔지, 조종용 발전소가 뭔지, 전력 개통이 뭔지 간단하게 또 써주셔야 되겠죠. 한 줄씩만은. 그리고 AFC 목적 해가지고 개통 운영 자체, 수용 가치. 답안지들 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다 요약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의 모범 답안을 써주셔야지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러려면 뭐냐? 그림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면 수식 같은 거. 아까 속도 조정률 같은 경우도 수식이 나와야 되겠죠. 개통 특성 정수도 수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림도 나오고 수식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니까. 제어분당, 자동운전, 수전운전, 부조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FFC, FTC, TBC 그거의 제어 방식의 조합 FFC, FTC, TB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 얘는 사실 계통 제어에는 뭐가 있다? PF 컨트롤, QV 컨트롤이 있다. 우리는 지금 PF 컨트롤 배웠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QV 컨트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경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들은 그렇게 순서를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 안정도, 경제성. 경제성이 ELD고요. 품질이 AFC입니다. 예? 안정도는 전력계통 안정화장치 집행해가지고 PSS나 이런 쪽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품질하고 경제성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주파수 제어 필요성, 수용가측, 전력계통 측, 주파수 제어 원리 1번, 2번, 3번으로 간다. 예? AFC 제어에서 아까 연계선의 전력 조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끔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서책에 나와 있는데 FFC, FTC, FFC, TBC 나왔죠? 이게 뭐라고요? AFC와 경제부하급자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는 EDC 또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AGC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협조 방식에 직병, 재병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이렇게 보기 좋게끔 발전소하고 전력계통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다른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개념의 세 개가 다 틀리죠. 한 번씩 따르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할 쪽으로. 요 3번, 4번은 이게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1번, 2번은 요거 그림에 맞게끔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전력계통이 여기 있고 발전소가 여기 있고 AFC하고 ELD가 이쪽으로 가 있죠? 원래 기본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좋은 쪽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것도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해보시지 않으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병렬 재배분 방식을 쓴다고요? 왜? 그만큼 이제 그 경제 부합배분까지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까 4초마다 60% 12초 범위로 최대 맥시멈 12초 안에는 뭔가 한번 뭐 시그널이 나온다는 얘기죠. 변동. 자, 계산 문제 나왔죠. 똑같은데 4대, 3대, 4% 여기 보시면은 아까 15,000원 있었죠? 화력기, 수력기, 특성정수는 이렇게 된다. 0.1Hz 단위로 바꾼 겁니다. 766.7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KG로 바꾼 거죠. KG로 바꾼 거니까 퍼센트 메가와트 퍼 0.1Hz가 되겠죠.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대부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왜? 0.1Hz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쓰다 보니까. 두 발전기 700메가 2%, 1300메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예제를 갖다가 또 썼다 이거죠. 466.555. 1020인데 뭐라고요? 1300을 썼으니까 아까 거기는 마이너스를 썼습니다. 이렇게. 예? 그건 어디에 가서 마이너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여기는 주파수가 사실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떨어졌으니까 얘는. 왜? 주파수가 이만큼 부하가 이만큼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파수가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만큼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272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24가 아까 있었죠? 발전기 출력 변화부는 여기서 1.2Hz까지 가면은 요게 나와 있고 요게 다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더해지면 130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40메가, 이거 아까 생각났죠? 32메가 탈락됐습니다. 그럼 28이 지금 줄은 거죠? 예? 그러니까 32가 아까 20하고 12였냐? 아니죠. 19하고 13이었죠.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33하고 11점.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이거 바로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형은 똑같으니까. 0.63Hz 상승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0.63Hz.
이것도 생각나시나요? 5대, 8대, 10대인데 이거 한 대 날아간 거. 0.14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나중에 얼마가? 1000이 탈락이 됐는데 발전기는 783.12밖에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발전기 주파수 특성 정수가.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부하 쪽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나머지 216.87을 다시 재배분을 해가지고 다시 더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때는 수동으로 더 해줘야 된다. 조속기 프리 운전만으로는 주파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출력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부하를 줄이거나 아니면 발전기를 더 이만큼을 더 늘려줘야 된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않는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요건 이제 예자 5-10인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한번 참조해서 보십시오, 그냥. 내용이 비슷하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5점짜리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다 보면 여러 번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은 전격이 350인데 352.5가 나왔다. 그러면 얘를 350으로 놓고 다시 한번 또 계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제부하 배분을 할 때요. 6장에 가서 PG1, PG2, PG3가 있습니다. 얘는 300, 얘는 200, 얘는 100이다. 근데 계산했더니 PG1이 350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발전기 300MW 이상 발전을 못 해주는데 350을 부하 분담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만큼 발전했다라고 치고 나머지 기존에 부하하고 덮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PG1이 350이고 얘가 150이고 얘가 100이었다. 그러면은 그 50만큼을 다시 넣어가지고 나머지 부하로 해서 또 한 번 또 계산 또 해주는 겁니다. 하나를 고정해놓고. 그럼 계산을 한 번 더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6장의 경제 운영에서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기 출력을 제한해 놓은 경우.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계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점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6장의 연구반 교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개통 용량이 나왔습니다. 개통 용량이. 주파수 편동폭이 0.2고 퍼센트 메가와트포 0.2Hz니까 5000메가분의 이거에 대한 특성 정수가 나오면 되겠죠. 조종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퍼센트 K 가지고 500메가와트포가 나왔고 주파수 변동폭을 계산하니까 200메가와트포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5000분의 얼마만큼 전체 개통 특성 정수가 변화했는지를 넣어가지고 요 값을 구하라 이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이걸 지금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에. 필요한 조종 용량은 얼마냐? 예? 이걸 물어봤으니까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K토탈. 개통 용량은 나왔으니까 K토탈을 구해야 되고 K토탈을 구해주기 위해선 조종 용량의 특성 정수를 구해줘야 되고 추가로 필요한 발전력에 대한 증가분을 구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머릿속에 명확하게 하시려면 속도 조종률하고 개통 특성 정수하고 관계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개통 특성 정수가 어떻게 된다? 발전기 특성 정수하고 부하에 대한 특성 정수의 합계로 이루어진다. 발전기가 탈락되게 되면 발전기 부족한 부분만큼 발전기에서 더 발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발전기가 더 발전을 하기 위한 게 뭐다? 그게 바로 발전기의 특성 정수인데 그 특성 정수를 어떻게 표현을 한다? 속도 조종률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용량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메가와트 퍼 헤르츠라는 특성 정수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서로 이제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도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P분의 F, F분의 P죠. K는 F분의 P입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K는 뭐 퍼센트 뭐 P분의 뭐 P 델타 N의 100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죠. 밑에가 속도 조정률이고 이게 P고 이게 델타 F고 위에가 100이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틀려지죠. A의 40메가, 60메가인데 500메가와트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때 연계선로의 전력 변화예요. 아까는 200이라는 답이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답이 200이라는 답이 나오죠. 예? 요게 이제 관연도에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요게 25점입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쓰고 25점짜리. 이런 거 그냥 얻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못 풀죠. 여기서는 더
자잘하게 더 써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이만큼 써주시면 이거 한 페이지에 25점이면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걸 더 써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00, 500 세대 발전기 5%, 4%, 3%인데 0.3Hz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300MW짜리, 500MW짜리, 600MW짜리 개통 특성 연수를 할 때 여기다 K에 300, K에 500, K 600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하기 좋게끔. 그럼 얘는 이만큼의 개통 특성 연수를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전력 계통의 개통 특성 연수의 합계는 이만큼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파수가 0.3Hz가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이 나오겠죠? 거기서 이 개통 특성 연수별로 하게 되면 192.5가 나오는데 그거를 요게 발전기 출력 변동에서 빼게 되면 이만큼을 부하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먼저 전체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건 또 기가와트로 표시를 했습니다. 단위만. 2기가와트, 8기가와트가 있는데 25메가와트가 증가할 경우 여기 주파수 조정률하고 개통 특성 연수는 이렇게 된다. 근데 메가와트 퍼 헤르츠죠. 메가와트 피우고 여기 헤르츠고 예?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헤르츠, 메가와트 퍼 헤르츠, 메가와트 퍼 헤르츠. 그래서 메가와트 퍼 헤르츠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다. 모선 사고 실에서 300메가와트가 차단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1000메가와트짜리 예? 전원 탈락시 여기서 이게 또 어떻게 되냐? 주파수 변동이 어떻게 되고 역률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유형의 문제입니다. 300메가와트, 1000메가와트. 예? 300메가와트는 전체 분의 이거니까 이만큼 주파수가 변화가 됐다. 얘는 1000메가와트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탈락이 됐으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변화가 됐고 주파수가 그렇게 변화된 만큼 여기 부분에서는 요만큼이 흐른다. 이런 내용의 문제죠.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틀리죠. 기존에 봤던 거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더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반에서는 그래서 각종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실 거고요. 기본반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컨셉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좀 다른 유형. 주파수 제어의 필요성. 60Hz, 50Hz인데 운영자 측면하고 수용가 측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답안지에. 먼저 키워드로 뭘 써줘야 될지를 컨셉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한, 하한, 주파수 변동 원인. 뭐였죠? 회전체 동요 방정식에서 주파수가 변화하는데 주파수 변동의 원인은 뭐냐? 개통에 의한 사고 부분이죠. 예? 원인이. 부하 변동이라든가 사고라든가 흡출관이라든가 뭐 아까 발전기 조속기의 난조라든가 이 개통사고 변동 이런 내용 나왔었죠 아까? 그런 내용을 써주시는 겁니다 이 안에. 예? 한 6개 정도 나왔었죠. 그걸 써주시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거죠. 부하 변동 특성. 부하 변동은 어떻게 되죠?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별로 변동이 되죠. 그래서 미소주기, 단주기, 장등인가 부하 변동이 어떻게 매년, 매월, 계절별 그 다음에 시간 단위, 분 단위별로 하는데 그게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들 해주시고요. 그거를 어떻게 분담을 하느냐. 부조작용으로 해서 분담을 한다. 예? 주파수 제어 방식, 부조작용. 주파수 제어 방식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주파수니까. PF 컨트롤이니까. 그거를 여기서 자동 제어 장치에서 전송계 조정용 발전소 전력 개통으로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주파수 제어 방식 FFC, FTC, TBC가 나와준다. 이렇게 설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런 계통이다. 연락선 전력은 2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좀 더 그려주시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낫겠죠. 아까는 그림이 없었는데. AFC 조합 방식. 이렇게 10점짜리로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고 뭔데 그것들 조합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광경 연계 같은 책에도 이 그림이 나와있죠?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큰 계통은 FFC로 하고 작은 계통은 TBC로 한다. 그게 바로 광역 연계라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AFC하고 ELD의 협조 제어. 뭐라고요? AGC 또는
EDC. 그럼 직병제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병제병.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이게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병렬, 기본서에 이렇게 그림이 돼 있죠. 그럼 기본서에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기본서에 있는 그림대로 써졌다는 얘기죠. 이게 외우기 힘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처럼 통일되어 있는 그 과정으로 보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해를 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는 통일된 과정에서 그냥 설명만 드린 겁니다. 자, 병렬 재배 부분은 여기가 하나 더 늘어났다. 여기 부분.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주파수 해석에 따른 계통의 특성,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 예, 그리고 부하의 주파수 특성, 그리고 계통 정수, 발전기 정수, 그 다음에 계통 정수, 그 다음에 이주열의 정수를 하기 위해서 발전기의 출력이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제 문제들입니다. 아까 350인데 300MW로 운전하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발전기의 전격 출력이 350이기 때문에 350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출력 변화율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이제 피해 값이 변화될 때 이 계통 특성 요소는 요때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를 넣어주시지 말고 계통 특성 정수 할 때 KG나 KL은 그냥 다 플러스로 넣어주시는데 나중에 요걸 이렇게 계산하실 때는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시지 않으면은 계산이 값이 안 맞으니까 그때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넣어주셔도 되죠. 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나중에 잊지 않고 마이너스를 넣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발전기 계통 특성 정수 요만큼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헤르츠인지 0.2 헤르츠에 따라서 단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0MW, 1000MW 아까 나왔죠? 2.5%, 3%. 1300MW인데 얘는 0에서 1300MW로 갑자기 부하가 증가가 됐는데 1022MW만큼 얘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기의 출력이 틀려지겠죠. 주파수 변동폭이라든가. 그래서 얘는 이만큼 하고 다른 식의 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요만큼. 요거 합하면은 1300이 나오겠죠. 1300분에 지금 얼마만큼 분담이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요걸 가지고 32메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 19고 얘가 13이죠. 많이 보다 보면 답도 외워집니다. 그냥 답이. 예?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만큼 그렇게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예? 33, 11. 예? 그럼 자기가 하다가 틀리면은 이게 뭔가 안 맞는데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350이 탈락을 했습니다. 40하고 80. 그럼 얘가 연계선 전력 줄이가 200메가와트가 갔죠? 200메가와트가 233메가와트가 갔네. 이렇게. 그리고 얘는 A계통 자체에서 117메가와트를 출력을 증가를 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좀 더 설명하기 좋게끔, 채점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을 더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대. 한 대가 탈락이 됐습니다. 200메가와트짜리가. 그래서 출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파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수식해 주시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00메가와트짜리가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해준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부분이 많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시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컨셉을 잡고 계셔야지만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5장 전환 무효전력 제어, 6장 계통의 경제 운영, 7장 고장 계산, 8장 안정도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통의 계획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쪽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변전 쪽을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 부분은 이제 뒤쪽으로 할 거고요. 왜냐면 이제 8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은 조금 더 빠듯하게 가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4장 계산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산 문제들이. 4단자 정수니 어드민턴스 행률이니 지금 보시면은 단위법으로 계산하는 것들 지금 역률 계산하는 부분들을 발전소에 대한 그 계산하는 부분들
요거 같은 경우도 발전 운전 영역 한계에다가 지금 한 대가 지금 움직였을 때 속도 조정률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T회로, 파이형 회로에 대한 등가회로를 그리고 거기서 어떤 수치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계산 문제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계산하는 부분들. 장거리, 중거리, T형, 파이형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배전선로에 대한 그 부하,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부하율, 손실류 해가지고 손실계수에서 어떤 부분이 분산 손실계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때 배전 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 드릴 겁니다. 왜? 앞에서 일단 내용을 다 들으셔야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은 끝났습니다. 네. 오후에 또 다른 과정을 할 거고, 일단 12월 1일, 오늘 오후에 관연도 문제 21번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12월 29일 날,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오후에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1월 5일하고 1월 26일 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2번 더 해서 앞으로 4번 동안 해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식사하고 또 오후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